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숨겨진 심리를 탐구하고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한없이 겸손하고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혼란스러워지며 나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교묘한 가면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 채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자기과시적이고 드러내놓고 오만한 나르시시스트와는 달리 이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가 가하는 정서적 학대는 매우 교묘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수동 공격성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계획을 은근히 방해하고 약속을 교묘하게 잊어버리거나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빠뜨리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좌절시킵니다. 마치 투명한 벽으로 길을 막는 것처럼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분명한 방해와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의 희망, 과제, 계획,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는 복잡하고 정교한 인간관계의 거미줄을 칩니다. 주변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해 자신의 꼭두각시, 즉 플라잉 멍키로 만듭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목표물을 공격하는 자폭 공격조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포섭한 사람들을 방패 사마 뒤에 숨어서 자신이 정한 목표물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물론 은밀한 나르시시스트도 본질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감하는 척 연기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입니다. 스스로를 구원자, 치유자, 혹은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 위장하며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더 사이코패스적이며 더 위험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질투의 대상, 복수의 대상, 혹은 단순히 자신의 경쟁자로 인식된 목표물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누가 다치든 죄책감이나 후회는 한 조각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성이나 아이들마저 인간 방패로 내세우는 비겁함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숨겨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존재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뒤에 숨고 그럴듯한 외관 뒤에 숨고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적 관습 뒤에 숨습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믿음이나 음모론 뒤에 숨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춥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연기합니다. 전문가인 척, 구원자인 척, 이타적이고 자비로운 사람인 척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조종술일 뿐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자신이 조종하는 사람들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동화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졌어.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진 형제야. 우리의 적은 같아. 함께 저들을 무너뜨리자와 같은 말로 동질감을 형성하고 상대를 자신의 무기로 만듭니다. 이들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무기는 바로 위장된 겸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과시를 위한 교묘한 화술인 험블 브래그를 사용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바로 이런 화법의 대가였다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거짓 겸손 혹은 가짜 겸손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 맞는 칼과도 같습니다. 만약 은밀한 나르시시즘을 단 하나의 특징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장된 겸손을 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겸손을 연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묘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칭찬을 갈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저는 정말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혹은 저는 너무 못생겼어요. 와 같은 자기 비하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똑똑해요. 무슨 소리예요. 정말 매력적인데요. 와 같은 반박과 칭찬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말을 반박하고 위로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나르시시즘적 욕구를 채워주는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변의 기대치를 낮춰 자신의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바보예요 라고 말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성과라도 내면 사람들은 그 낮은 기대치와의 엄청난 격차 때문에 그를 실제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비 효과를 이용한 고도의 자기과시 전략입니다. 셋째, 미래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먼저 자신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정보를 슬쩍 흘립니다. 제가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라거나 저는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미리 말해두는 식이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기적인 행동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거봐요. 제가 그럴 거라고 미리 말했잖아요 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미리 고백했으니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넷째, 피할 수 없는 거절과 비판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사실 매우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들은 늘 조롱과 거절, 비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먼저 비하하고 깎아내림으로써 나중에 타인에게 실제로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비판했어. 그러니 당신의 공격은 나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해라는 심리적 방어벽을 쌓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분류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낮추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끔 정말 멍청하게 행동할 때가 있죠 라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의 샘과 같은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부 그룹으로 편입됩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추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 네, 맞아요. 가끔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시더군요. 스스로를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즉시 외부 그룹, 즉 잠재적인 적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철저히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더 나아가 은밀한 나르시시스트 중 일부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도덕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매우 엄격하고 가혹하며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자신만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보세요. 나는 이렇게나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친절하고 관대한지 보세요. 라고 온몸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이들의 위선적인 도덕성에 감히 의문을 제기한다면 상상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은밀한 사이코패스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 동료, 심지어는 우리가 신뢰하는 의사나 목사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그 안에서 활동하며 도덕과 영성이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 처절한 패배감과 실패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상처받지 않아 라고 외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불안감을 필사적으로 감추기 위한 보상 행동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강인함의 성은 사실은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위태로운 철옹성일 뿐입니다. 이런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당신을 벌하고 애정을 거두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며 뒤에서는 당신을 음해하는 비밀스러운 연대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통제하고 당신을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그들 사이의 생사를 건 심리전입니다. 둘 중 하나는 정신적으로 죽어야 끝나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내면의 깊고 어두운 공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모든 분들의 여정에 평안과 진실한 관계의 회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이처럼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참여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이 진실된 평화로 가득하기를